예,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 출발합니다. 이항영의 뉴욕엔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잘 되는가 싶더니만 삐거덕하면서 주가가 좀 흔들렸습니다. 예,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주식시장 보면 네. 주식시장이 대부분이 완만한 상승세에 보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이번엔 성공하나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결국 중반 이후 주식시장이 좀 흘러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금값은 올라가는 모습이 중반 이후에 바뀌었는데요. 뉴스 이미 다 보셨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소위 차관급 실무 협상이 진행 잘 돼가다가 결국은 보도에 따르면 좀 빨리 좀 끝나고요. 빨리 이제 비행기를 타고 버리고 이제 가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예. 워낙 약속했던 부분, 물론 이게 약속이다, 정해졌다, 아니다 서로 양쪽이 약간 다른 얘기하고 있지만 몬테네주의 한 농장 지역을 좀 방문하기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약속이 좀 어그러지면서 이거 뭔가 좀 잘 안 돼서 또 갔다, 협상을 마무리하고 갔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그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고 있고 큰 틀에서의 빅딜이 나올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대통령 선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좀 서둘러서 결국 협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 본인은 절대 아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랑 상관없다라는 얘기하면서 해서 다소 좀 강경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시장이 좀 흘러내렸고요. 그 전부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값은 다소 좀 올라가면서 일단 마감됐는데요. 끝나고 나서 지금 중국에서 나온 소식은 약간 좀 다른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중국 측이 보도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후속 협상 뭐 그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오늘 주시장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유럽, 미국의 시장까지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특징지는 당연히 잘 나가던 주식들이 관련돼서 잘 나가는 주식들이 그런 소식과 함께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일간 움직임만 몇 개 보시면 딱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었던지를 보실 텐데 첫 번째 농기계 회사로 대표적인 디어 컴퍼니입니다. 디어도 주가가 일간 계속 장중에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그런 소식이 나왔던 시점이 되겠고요. 다음은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도 중장비 회사지만 결국은 미중 간의 협상의 무역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 그리고 항상 그런 관련된 대표주로 분류되는 것들인데요. 캐터필러도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결국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점도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이제 당일날 금요일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날 오전에 아이폰 11의 출시가 이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발표됐는데요. 나름 또 괜찮다는 소식도 많이 있죠. 아시다시피 아이폰 11이 중국에서는 초기 물량이 완판됐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고 주가는 견조하다가 흘러내린 것도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금값은 좀 반등하면서 마무리된 것이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와 있는데 탈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군요. 예, 업종별, 종목별 특징도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두세 차례 정도 거의 장중에 제 기억에 한 8포인트 부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터치를 못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바로 말씀드렸던 소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4주 만에 하락세를 돌아섰고요. 주간 단위를 보면 나스닥이 한 0.7%, 다우는 한 1%, S&P업이 한 0.5% 정도가 주간 단위 흘러내렸고요. 섹터별로 보면 큰 특징은 없었지만 그 전전주에 그동안의 섹터의 로테이션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흘러내렸던 부동산과 유틸리티가 지난주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굳이 경기 민감주, 경기 승리에서 시클리칼에 대한 주식을 잠깐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런 유통업종을 비롯한 경기 민감 섹터가 나름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재미없던 주식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갭이라든가 메이시스 그리고 JC페니, 어반 아웃피터 같은 유통업종의 주가가 뭐 8에서 많게는 11%까지 떨어지면서 섹터 자체로 물론 유통업체 이런 것들은 중분류가 되겠는데요. 유통업체 4% 떨어졌고요. 운송업종은 지난주에 페덱스 말씀드렸지만 운송업종이 3% 떨어졌고요. 금속 광물 그리고 지방은행들이 모두 3, 4%까지 주가에 떨어진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주요 종목으로 보면 역시 시가총액 1, 2위가 지난주에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 11%의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 물론 금요일날 약간 숨고리가 했고요. JC모건 체이스는 지금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의 상승도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역할을 JP모건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넷플릭스는 지난주에 가장 안 좋았던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요. 애플이 아시다시피 신제품 구매자에 대해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애플 TV 플러스에 대한 무료로 주겠다는 것들이 좀 충격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리드 히스팅스, 즉 넷플릭스의 창업자이자 CEO도 이제는 조금 걱정의 목소리, 경쟁 심화에 따라서 지금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를 지난 금요일 날 내면서 금요일 날 주가가 하루만도 6%가 떨어지는 충격적인 흐름을 지난주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네. 9월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 이번 주가 거의 9월의 실질적인 마지막 주라고 봐도 괜찮은데요. 미국 증시 이제 FOMC도 끝났고요. 이후에 주목할 변수는 무엇인지 또 월가에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뭐랄까 사상 최고가 도전은 계속 시도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급히 빠질 거라면 이미 많이 빠졌어야 될 주변 환경은 넘쳐나는 거죠. 사우디에 들어온 사우디가 폭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열흘 전이죠. 이란에 대한 무력 보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경제 제재를 먼저 한다고 하지만 오늘 폼페이오 장관도 뭐 상당히 겁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유가는 지금 안정돼 있지만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탑2를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가를 크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1, 2 주식들이 버티고 있고 사상 최고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견조하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르데니 리서치의 야르데니 박사는 지금 내년까지 주가는 17%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미국과 유럽이 모두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죠. 기업 실적이 부진이 올라가지 않으니 지금 올해 크게 지수가 작년과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내년엔 다시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원상 회복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으면고 최근에 다양한 섹터별의 로테이션은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펀드 스트레스의 탑리는 좀 더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개월 동안 주가가 횡보세를 보이면서 고점과의 차이가 3%에 불과한데 이렇게 20개월 동안 횡보했던 것은 그동안의 미국 주시장 역사 120년 동안에 딱 3번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런 20개월 지난 후에 2년 동안에는 무려 50%가 올라갔다는 그런 경험치를 얘기하면서 약간 지금 들어오면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만 2년 후에 S&P 500이 4,5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수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9월 달이 다소 소강 상태인데 10월 달이 8월만큼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장세를 경험적인 통계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특히 1928년 이래 10월 달의 증시 변동성은 평균 달보다 25% 높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술주에 유의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특별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경제 데이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지난주 FOMC 이후에요. 그 전에 한 2주일 동안 연준 멤버들이 별도의 어떤 연설이나 이런 행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풀리면서 이번 주에는 거의 10여 명의 연방은행 총재들이 잇따라서 다양한 지역에서 연설과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대한 금리 정책을 좀 우리가 간접적이나마 또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가 오늘 밤에 발표되고요. 금요일 날은 내구재 주문 정도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두 개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화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요일 새벽에 나이키가 발표했겠고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전 세계 실적의 눈높이는 목요일 날 장 마감 이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새벽에 발표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앤서울 주말 그리고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증시 상황들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